내가 사장이다 치자. 아, 잠깐 사장이구나. 어떤 친구를 내가 귀엽고 키워주고 싶겠어? 저는 여러 사장들을 만나 어떻게 사장이 되었는지 직접 물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에 제가 사장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 굉장히 많죠?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들여다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만 가득하고 결국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고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우주에너지 양자역학 같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분명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끌어당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표책에 100억이라는 희망 출연료를 적었던 짐 캐리나 러닝머신 위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 비욘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와 상관없게 느껴졌는데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흔이 되어서 제 삶을 뒤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소소하게 이뤄놨던 것을 포함해서 인생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던 기억을 되돌려보니 사실은 모두 이 끌어당김을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끌어당김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작은 뭔가 일어났던 일들 중에 끌어당김을 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항법과 믿음입니다. 성공의 법칙을 쓴 미국 의학 박사 맥스웰 물추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를 처음 말했는데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는 정신의 자동항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자신이 목표를 정하면 우리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 우리 뇌에 주입한다면 우리 뇌는 실제 사실로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결국 그 목표물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뇌에 목표를 계속 주입한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순전히 상상에 의해서 얻은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입속에 레몬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가요? 입속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우리 뇌는 레몬이 실제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신맛을 느끼고 이에 반응하여 침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하나의 예로도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눈을 감고 머릿속에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꿈속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용을 그리고 두 번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연필을 떠올려 보는 거죠. 제가 이 둘의 이미지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용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연필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판단하면서 말이죠. 연필은 직접 볼 수 있지만 용은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연필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시 눈을 감고 이 둘을 천천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용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다. 눈을 뜨면 연필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가요? 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필은 눈을 감았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필은 직접 만질 수 있는 반면 용은 직접 만질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꿈꾸었던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실제와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꿈속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오감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다고 촉감, 즉 오감으로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용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 저건 실제, 이런 인식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용과 연필을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한 2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그 사이 그 둘을 머릿속에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년 만에 우리가 다시 그 연필과 용을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뭔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아직도 이건 진짜 저건 가짜라고 구분이 된다면 단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둘의 이미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사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또는 가짜라는 자동적으로 구분 짓는 개념을 내려놓고 연필이든 세상의 모든 물건이든 그리고 용이든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이 모두가 우리 머릿속 상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미래의 누군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이죠. 감각의 미래의 저자 카라 폴라토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고 뇌는 그 전기 신호를 가공해서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다라고 말이죠. 팔에 바늘이 찔려서 아픈 것은 팔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뇌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뇌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 5가지 제한된 감각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계는 때론 현실 세계와 동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른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머릿속 개념이 자신만의 오감으로 진짜와 가짜를 단순히 나누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와 상상을 구분짓는 개념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연필과 용이 머릿속 상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지는 이미지이며 이 이미지들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앞선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 손으로 100번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이런 거 맨날 해봐야 내가 원하는 미래를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0.0001%의 의구심이 생긴다면 끌어당김의 개념을 아무리 잘 알고 적용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미래를 나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미래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완벽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제가 겪었던 이 믿음과 자동항법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뜬구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누구에게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다녔습니다. 중3이 되어서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적 좋은 친구의 공부 방법을 알아내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더니 딱 그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50명 중에 30등 하는 제가 10등을 하게 된 겁니다. 중학교 평균 성적인 20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첫 시험부터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20등 수준의 학교에 9등 10등 하는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첫 시험에 딱 중간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실수한 게 없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가서 뭔가 잘못됐다며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시험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등 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했던 거라는 걸 나중에 마흔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경험도 최근에야 끌어당김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처럼 끌어당김의 경험을 하고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끌어당김의 경험이 없다면 계속 어떤 느낌인지 또 체감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끌어당김의 경험을 단 하나라도 기억해내셨다면 그 느낌으로 또 다른 끌어당김을 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처음 시도하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계속 넘어지다가 단 한 번의 짧은 성공의 기억으로 갑자기 실력이 늘듯이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가 있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시각화를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험으론 믿음이라기보다 이미 너무 당연한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너무나 당연히 1등이야 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았다면 저는 1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 등수의 시험지를 집어들고서 그 결과를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저 그런 성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대학교도 가지 못했을 거고요. 이 믿음에 대해 퀀텀 시크릿을 쓴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에너지 양으로 구분해서 이걸 8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함, 2단계 무리라고 생각함, 3단계 어렵다고 생각함, 4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5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6단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7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함, 8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에너지의 양에 맞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8단계 이상의 믿음에서 단번에 원하는 성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원리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한 미래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자동항법의 경험입니다.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데요.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니 고3 때 대기업에 조기 취업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이었는데요. 20살이 되기 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고졸과 대졸의 삶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졸이 아닌 멸시당하지 않는 대졸 연구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벽 너머 대졸 사원들을 보며 나도 저 자리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머릿속에 그렸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대졸 연구원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기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말은 솔직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딱 8년 뒤에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합격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와 같이 꼭 1등이 되겠다는 간절한 끌어당김을 하지 않았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졸로 대기업에 가겠다고 했던 그 치기 어린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죠. 아마도 저의 그 선언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 길로 안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대학교를 갈 수 있게 첫 발을 내딛게 해줬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 다른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특히 대학원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소한 대기업 연구원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전 21살 때의 고졸 공돌이가 선언했던 대졸 연구원의 목표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어렴풋하게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길을 막아주었고 목표한 길로 이끌어준 것이 분명한 거죠. 앞서 말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자동항법 장치가 작동했던 겁니다. 평범한 저의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가요? 혹시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구체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끌어당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졸 대기업 연구원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성공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 개발서를 모조리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멘토를 만들어야겠다고요. 사장단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사장이 되었는지 직접 물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의 8단계였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에 제가 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이런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생각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직접 만나려면 연락을 해야 한다. 메일 주소는 사내 메신저로 쉽게 알 수 있다. 메일로 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제안을 한다. 사내 기자 신분으로 비전을 주제로 인터뷰 요청을 한다. 사내 기자가 된다. 사내 기자의 요건을 알아본다. 3개 이상의 기사를 쓴다. 비전과 인터뷰 주제로 기사거리를 쓴다. 비전에 대한 자료 준비 및 인터뷰일을 찾는다.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위한 탑다운 방식으로 실행 단계를 그려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모습에 다가가는 단계를 가까이서부터 지금 현재의 위치까지 이어서 하나씩 단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열해서 간단해 보이지만 사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무척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일개사원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나주기나 할까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내 기자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쳤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단계를 8단계로 하신다면 끌어당김의 이 2가지 설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물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원하는 미래의 목표가 이미 당연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 내에 계속 주입한다면,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처음 그 한 발을 내딛는다면 자동 항법 장치가 발동하여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멘토를 찾는 거? 회사에 임원들건 사장이건 왜 와 있어? 당신네들 멘토 하려고 와 있어?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 왜 줘? 그런 후배 키우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사장이다 진짜. 잠깐 사장이구나. 어떤 친구를 내가 귀엽고 키워주고 싶겠어? 똘똘하면서 일 잘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그리고 나를 돋보여주는 사람.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하면 귀엽겠어 안 귀엽겠어? 그러면 겉만 보고 야 이렇게 좀 하면 너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멘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맨날 할 일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멘토도 별 볼이 없는 멘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뭐 이래? 한 친구 있으면 내가 멘토 대주겠냐 안 해주겠냐?